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전격 입당을 선택한 거로 보이고요. 저랑 원래 상의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사전에요? 예. 그 언론도 보도됐지만 제가 원래 2일에 이제 입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양해가 있었는데 네. 뭐 중간에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이제 일정을 급하게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아하. 사실 저는 그렇게 했더라도 저는 다시 상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사실 뭐 유출의 경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귀책 사유가 어디인지 갖고 이제 좀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글쎄요, 저는 형식이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8월 2일 날 입당하기로 했었었는데, 예. 그날 바로 사실은 그 밤사이에 8월 2일 입당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되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당일날 그냥 입당 선언을 해버린 거다. 예. 근데 뭐 이제 일정을 재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제가 지방 일정을 수행하는 것이 이거는 뭐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의도 바닥에서는. 보통 이제 매일 그 대표 일정은 다 공개가 되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일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든 그건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원래 입당할 때는 당 사무처에 문의를 하기 때문에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아하긴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섭섭하시죠, 솔직히? 아니죠. 의도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섭섭하기도 전이죠. 네.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네. 국민의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합당 시한을 8일로 지금 못 박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국민의당 갑질이라고 한 거 좀 반발하던데. 저희가 한 달 넘게 협상을 지속해 왔고요. 그 처음부터 첫 협상부터 저희 당명을 바꾸라고 국민의당이 요구해왔습니다. 네. 그 당명을 바꾸지 않으면 합당 못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합당에 대한 자세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저희가 갑질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딱 들어보는 순간 알 거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협상단한테 참을 인자 3개를 그리라 하면서 진짜 협상을 계속하라고 했던 거는 이 합당에 대한 그 야권 지지층의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합당에 있어가지고 조금 무리한 요구 듣는다 하더라도 먼저 발끈하지 마라 이런 거였는데 지난달에 갑자기 안철수 대표께서 대구 가셔가지고 국민의힘이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건 적반하장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자.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온 건데 협상 내용 보면은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쪽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알 것이고요.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8월 30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같은 훌륭한 분이 우리 대선 경선에 뛰어들려면은 합당이라는 건 입당이랑 달라가지고 한 2, 3주 걸립니다. 해보면은. 또 자구당 정책도 해야 되고 당원 당규도 손봐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역산해서 8월 한 15일쯤에는 그러면 합당 결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거꾸로 그 합당에 대한 논의 자체는 이번 주 내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거기서 다음 주에 저 휴가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당은 또 신난 것 같아요. 휴가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런데 저는 휴가요. 제가 만약에 합당한다고 선언하면 휴가 없앨게요. 그런데 저는 제가 확신하는 게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합당한다고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번 주에 하기 싫은 합당이 다음 주에 하고 싶어지는 것도 웃기잖아요. 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일 지나면 이제 더 이상 합당은 없는 겁니까? 저희 쪽에서 먼저 선제할 그 이유는 없고요, 이제. 저도 참 민망합니다. 제가 회의 때마다 가가지고 그 공개 발언으로 안철수랑 협상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저희는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가정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합당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대선 후보 뽑았고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출마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나중에 가서 단일화 요구하면 응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당이 만약에 안 대표께서 국민의당으로 출마하시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당원 당규를 변경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당에는 지금 대선 후보자가 될 분은 1년 전부터 당대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원 당규에 걸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 절차 다 뚫고 만약에 진짜 단독 출마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의 안철수 대표와는 좀 다른 그 이미지도 형성돼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 뭐 저는 단일화라는 건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원들과 또 특히 누구보다 우리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의지에 달린 거거든요. 후보 의지가 더 중요하다. 제가 그냥 가정법을 써가지고 만약 홍준표 대표가 되면 단일하겠습니까? 네. 뭐 제가 다 그 한 분 한 분 열거하면서 추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아마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양준호 대변인의 논평 있지 않습니까? 예. 안산 선수 둘러싼 어떤 논란대에서 이제 논평 내놓은 거에 대해서 이거 부적절한 논평 아니냐라는 비판이 쇄도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라는 그 주문도 있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양준호 대변인이 논평으로 하는 것은 저희 그 대변인으로서 그 실제 내는 논평들이 논평인 거고요. SNS상에서 그건 논평 형식이 아니라 본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저는 정의당에서 애초에 처음에 지난주에 저에게 장혜영 의원이 아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저에 대해서 제가 20대 남성들의 의견을 뭐 대표한다는 듯이 저한테 입장을 밝혀라 이랬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제 생각에는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은 아주 옳지 않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저 명확히 얘기했죠. 전 대한민국의 모든 선수단을 응원합니다라고까지 밝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여성부부터 여성계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사실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한테 물어보면 똑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선수단을 응원하고 저는 안산 선수라는 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솔직히 최근에 바빠가지고 경기를 잘 보지 못했지만은 그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공격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동조할 생각도 없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을 잡는 것 자체가 그 지금 젠더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선수가 열심히 운동하고 메달 따기에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왜 정의당 같은 데 뛰어들어서 커뮤니티 담론을 갖고 와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있는 어떤 담론을 들고 와가지고 정당에게 상대 정당의 입장을 표명하라 그러고 이런 식의 공격을 선수가 메달을 따기에 노력하는 와중에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보이고 저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에도 그 동계올림픽 때도 보면은 김보름 선수라고 있었죠. 네네네. 그때 김보름 선수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터지니까 정의당을 포함하고 또 그때 정당들이 개입해가지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걸 따지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사실 김보름 선수와 노선영 선수 간에 꼭 김보름 선수만이 잘못했다 볼 수 없는 지점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정치권이 개입해가지고 스스로 이득 보기 위해 가지고 스포츠를 자꾸 사용하는 거 그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의당은 큰 실수한 겁니다. 그럼 각도로 바꿔서 하나만 추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뭐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양준호 대변인이 개인 의견이라고 했는데 입장 밝힌 거 있지 않습니까? 논란의 핵심은 남혐 용어 사용과 레디컬 페미니즘에 있다라는 대변인의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논란의 시점이 어디냐에 대한 두 분은 개인의 생각이고요. 저는 예를 들어 거기서 여성 혐오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준호 대변인이 만약에 여성 혐오를 하는 그런 개념을 조금이라도 본인이 썼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징계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준호 대변인은 여성 혐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